좋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는 거고, 안 좋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새 파워빌딩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파워빌딩이라 하면, 이게 공룡 유전자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일단 짜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동 영상이 아니라, 간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해서 해볼 건데, 제 운동 프로그램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제 운동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고 때에 따라서 어떤 분할로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아마 나갈 건데 제가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일단 운동 루틴을 이제 내가 시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뭔가, 두 번째 이제 파워빌딩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분할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네 번째 운동 루틴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 시중에 지금 워낙 나와 있는 운동 루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운동 루틴을 하면 저 사람처럼 뭐 중량이 높아지고 몸이 좋아진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돌려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친구 한 5명에서 같이 돌려보세요.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 좋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는 거고, 안 좋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 일단 이 주의사항이 뭐냐, 이제 운동 자세를 한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운동 자세를. 제 기준에서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운동 루틴들을 돌리려면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좀 편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되게 위태롭게 하고 저 사람이 관절로 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사실 운동 루틴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루틴이나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내가 최소한 이 프로그램하고 루틴에 나와 있는 운동의 자세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조금 완성시켜 놓고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주일에 벤치나 이런 게 2번 정도 들어가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돌린다 했을 때, 내가 월요일날 벤치하는 날이 있고 목요일날 벤치하는 날이 있으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월요일 벤치하는 날이랑 목요일 벤치하는 날에 자세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몇 시간 자고 데이 1 돌리는 거랑 엄청 많이 자고 데이 4 돌리는 거랑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영양, 휴식, 운동 자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련돼 있나를 먼저 파악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돌리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 요새 파워빌딩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파워빌딩이라 하면 파워리프터랑 보디빌딩이 합해진 말이죠. 근육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그 체간의 안정성을 이룬 다음에 원위의 움직임으로 보디빌딩식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파워빌딩이라는 거는 훈련 방법론 자체를 파워리프팅처럼 하고 운동의 자세는 보디빌딩처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세마저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허리를 이빠이 꺾어서 벤치를 한다던가, 뭐 로우바 스쿼트를 이빠이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힘만 세지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근비대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파워빌딩은 파워리프팅의 그 방법론과 보디빌딩의 운동 자세, 이 2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파워리프팅의 자세와 보디빌딩의 반복수를 많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파워리프터들의 자세는 딱 고중량으로 저반복하기에 좋은 자세지, 그거를 고반복을 하면 몸이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빌딩이라는 기준을,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고강도 저반복 하는 식의 파워리프트의 방법론, 그 다음에 자세는 보디빌딩식, 이게 합쳐진 게 저는 파워빌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대 중량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 자세를 파워리프터처럼 자세를 하면서 왜 근육이 안 크지?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분할의 기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을 나누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주 2회 돌리니까 무조건 3분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주 5일 운동을 하면 2분할, 3분할을 합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 2회 하는데 4분할, 2분할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운동을 한다는 기준은 일주일에 주 2번 정도 빈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3분할이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분할, 2분할, 2분할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3, 3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4분할, 2분할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5분할 하고 하루는 무분할로 나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빈도가 우선이다. 이거를 본인의 생활 패턴에 나눠서 맞추시면 됩니다. 2회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주 6일 기준이고, 또 만약에 내가 주 5일 정도 하겠다 하면 저 같으면 뭐 3, 2분할 할 수도 있는 거고, 4일 분할, 4분할 뭐 하체, 가슴, 등, 어깨 하고, 팔은 가슴, 어깨 분배하고, 1은 무분할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분할이 중요하진 않다. 뭐 5분할이 뭐 근육이 잘 큰다, 3분할이 근육이 잘 큰다, 이런 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5분할 하는 데서 그 사람 몸처럼 되지 않습니다. 챙강이 4분할 주 4일 운동하는 데서 여러분이 주 4일 운동하면 챙강처럼 몸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 보디빌더들은 주 4일만 해도 4일 안에 운동 강도를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주 7일의 강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 4일, 5일 하는 거고, 뭐 만약에 내가 헬린의 단계고 운동 자세를 익히고 뭐 다른 것들을 한다는 가정하에면 주 4일로 강도를 뽑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 휴식을 할 만큼 내 운동 강도가 충분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 2회 정도는 챙기자 라고 하면서 분할을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할 말인데, 운동 루틴을 짭니다. 짠다. 이런 1, 2, 3번을 고려해서. 그러면 운동 루틴을 짤 때 일단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절 따라 하는 거예요. 별로다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대충의 방식을 세우는지는 개략적인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무게를 올리는 방법 이런 거는 한 영상에 담기 어려우니까 내가 운동의 순서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요 운동 루틴을 짠다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약점 부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약점 부위를 파악하자. 약점 부위를 파악해서 약점 부위 선배치, 약점 부위를 무조건 앞에 넣는 겁니다. 선배치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약점 부위에 자극점이 안 나온다, 자극점이 없다, 이래 되면 약점 부위에 고볼륨으로 기구로 해버리는 겁니다. 기구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약점 부위 자극은 와. 근데 강도가 안 나와. 강도가 안 나오면 이거는 약점 부위 고강도 프리웨이트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약점 부위를 파악하고, 이 약점 부위를 무조건적으로 앞에 넣는 겁니다. 앞에 넣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겠죠. 약점 부위인 건 알았어. 그걸 앞에 넣을 거야. 근데 이 약점 부위가 너무 약점이다 보니까 자극조차 않아. 이래 되면 약점 부위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먹일 수 있는 기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윗가슴이 약점이야. 근데 내가 윗가슴 자극점을 잘 모르겠어. 이러면 뭐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를 한다든지, 인클라인 스미스로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윗가슴이 약점이야. 근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자극도 잘 와. 이렇게 하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프리웨이트로 힘이 있을 때 고강도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종목을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약점 부위 후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윗가슴을 했어. 근데 이제 뭐 가슴 운동하면 다들 뭐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약점 부위를 하고 나면 이 기본의 고강도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기본의 고강도를 뽑아야지
또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약점 부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운동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까지는 내가 약점 부위 또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강도를 몰아붙인다. 첫 번째는 이게 공룡 유전자가 아니면 다 고강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도를 다 뽑았으면 뽑았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노려야 하는 거는 이 강도를 다 뽑는 거는 기계적 장력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강도를 다 뽑았다. 그럼 두 번째로는 보디빌딩식으로 몸을 키우고 싶으면 고볼륨으로 진행합니다. 고볼륨으로. 이 고볼륨으로 진행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내가 어느 정도 코어도 털리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 협응근들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고볼륨을 개인적으로 프리웨이트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볼륨은 뭘로 하냐? 기구로 채워줍니다. 기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죠. 첫 번째 운동, 약점 부위. 근데 약점 부위에 자극점이 안 온다 하면 약점 부위에 기구로 고강도로 때려버리고, 약점 부위가 알지만 자극은 잘 온다 하면 프리웨이트로 고강도로 때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종목 끝나고 두 번째 종목 기본에 충실한 운동들, 스쿼트, 벤치, 데드, 바벨 로우, 풀업 뭐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볼륨으로 진행하는 거죠. 세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갈수록 점점 다관절이 아니라 단관절로 운동을 이동시키는 걸 추천드린다. 네 번째 종목, 다섯 번째 종목,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수록 단관절로 운동을 가자. 사실 이게 가장 무난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팩덱 플라이나 이런 것들을 선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요런 거 자체가 일단 순서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일단 짜드리겠습니다. 어깨 운동을 위주로 한 밀기 운동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전면 어깨가 약하다 해봅시다. 전면 어깨가. 그러면 이제 전면 어깨의 느낌을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전면 어깨를 뭐 이렇게 털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뭐 저 같으면 뭐 여기 보면 뭐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먼저 선행을 해서 뭐 정거근이나 전면 삼각근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점 부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저 같으면 뭐 OHP나 예를 들어서 뭐 덤벨 숄더 프레스 아니면 핀프레스를 메인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점 부위인 어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점 부위 어깨의 중심인 밀기 운동이니까 가슴 운동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면 어깨를 썼으면 어느 정도 밑가슴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인클라인 벤치를 먼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냥 숄더 머신, 그 다음에 플랫 체스트 머신, 이제 기본은 다 했고 볼륨을 쳤으니까 단관절 운동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스 아래에 넣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풀 넣고. 근데 케이블스 아래랑 페이스풀을 저 같으면 묶어서 할 것 같아요. 단관절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단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실패 지점을 가도 크게 그 다음날 운동에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케이블스 아래나 페이스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RIR이나 RP를 조절하는 경우보다는 다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내가 뭐 아쉬우면 뭐 푸시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케이블 플라이를 한다던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삼두를 들어가야겠죠. 뭐 삼두도 라인 트라이셉스 아니면 뭐 푸시다운 종류의 계열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삼두의 볼륨을 쳐줄 수 있는 뭐 케이블 푸시다운, 킥백을 해준다던가, 이런 운동 종목들의 선택은 본인이 해보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아니면 본인의 약점 부위를 가장 빨리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깨 위주의 밀기 운동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한번 짜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끝. 그거 해야 되는데.